자, 이쪽 파트가 이제 단원이 바뀌었죠. 앞쪽은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연산 규칙을 배웠죠. 이번에는 이제 부등식을 배울 겁니다. 이쪽 파트는 부등식,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는데 그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연립방정식입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쓰이는 관계식이 부등식이에요.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모든 관계식은 전부 다 부등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등식입니까? 그러면 부등식이 아니야. 맞습니다. 이게 부등식이야? 맞잖아요. 저거 부등호 있잖아요. 네, 부등호 있잖아요. 부등식입니다. 근데 4가 1보다 작지 않은데요? 그래서 틀린 부등식이죠. 거짓인 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답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식 자체는 부등식이 맞습니다. 자, 부등호의 표현 많이 아시는 부분이죠. A가 B보다 크다. 그다음에 A는 B 초과이다. 이거는 1학년 때 했었던 거니까 A는 B보다 작다, B 미만이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A는 B보다 작지 않다, 혹은 B 이상이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말은 크지 않다. 그리고 작거나 같으니까 이하이다. 이런 표현들은 뭐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마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긴 다 해보세요. 이거 뭐 고를 게 없네요. 다 해보세요. 답 맞춰봅시다. 1번 X, 2번 X, X, 5, 5, 5. 7번에 X는 6보다 크다. 이건 이제 이건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르면 X는 이보다 그냥 해요. X는 6보다 크다. X는 6보다 크다.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3 미만이다. 2배에서 8을 빼면 12보다 크다. 네. 이렇게 정리되겠죠? 네, 너무 쉽죠? 12번 부등호. 저 모양 있죠? 저 위에. 사용해서 수 또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 부등식은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디 더 크냐 작냐. 대소관계를 따진다. 부등식도 등식과 마찬가지로 등호의 왼쪽을 우리가 보통 좌변이라 불렀었죠. 그 등호의 오른쪽을 우변. 이거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했을 때 기억나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을 보통 좌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보고 양쪽은 양변이라고 불러줍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부등식의 참거짓.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 그게 방정식의 해였다면 부등식의 참거짓은 그 부등식이 참이 되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거고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이고 요 세 번째죠. 그렇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나 혹은 범위, 보통 부등식 범위로 나오죠. 값으로는 잘 안 나오고 그 범위를 보통 우리는 부등식의 해라고 말한다. 부등식을 풀으라는 얘기는 방정식을 푸시오.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달리 말하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을 구하시오. 부등식을 푸시오.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달리 말하면 부등식의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혹은 x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고요. 자, 이쪽도 해보세요. 3번 x 14번 5 15번 x 16번. 왜 또 답이 달라? 5 뭐예요? 제가 그 사람 분배를 안 해요.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죠? 네. 그럼 왼쪽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해야 되니까 2가 되고 2, 3은 6. 6이 마이너스보다 크다. 맞는 답이죠, 이거는. 17번에 5.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도 뭐 크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셔도 될 것 같은 문제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부등식의 성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등식 성질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자, 부등식의 성질을 물어보기 전에 등식의 성질을 물어봅시다. 등식의 성질이 뭐였나요? 네. 자, A와 B가 서로 같다면 네 가지가 있었죠.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해도 같은 수를 더해도 등호는 항상 참이 되고 빼도 서로 참이 되고 A에서 C를 곱해도 B에서 C를 곱해도 그 값은 같아지고 A에서 C를 나누고 B에서 C를 나눠도 그 값은 같지만 C가 뭐가 아니어야 되죠?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등식의 성질에서 배웠다면 이제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은 성질이 등식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A가 B보다 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뭐 등식은 시소가 평행을 이루는 거고 평형을 이루는 거고 부등식은 시소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소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시소가 있었어요. 여기에 승준이 올라와 있어요. 시소에. 그럼 당연히 시소가 승준이 쪽으로 기울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왼쪽에 시소처럼 보이긴 하죠. 네. 약간 그런 게 시소라 생각하세요. 네. 근데 왼쪽에 서연이가 이 시소에 딱 올라왔어요. 나 여기 시소 타야지. 딱 올라왔어요. 올라가는 순간 확 하고 이제 시소의 방향이 바뀌죠. 그렇게 안 보고 여기 서연이, 여기 승준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안 보고 자, 이래서 서연이의 몸무게가 승현이의 몸무게보다 승준 우리 하는 여기 중1의 여학생 예비중 1학년에 보면 승현이 있거든요. 걔 워낙 얘가 얇아서 순간 그 생각을 했네요. 자, 서연이하고 승준이하고 김승준이에요. 가서연. 네, 가서연 학생이에요. 그래서 서연이가 승준이보다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요. 네? 그런데 이제 승준이가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난 남학생인데 나 여학생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온 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 그래서 승준이가 뭔가 아령 같은 거 하나 집어 들었어요. 아니 뺄거면 지금 빼야. 근데 서연이가 저걸 보더니 안 되겠네 저 착식 봐라. 그래서 그 무게만큼 서연이는 더 먹었어요. 네? 그럼 여전히 이쪽이 더 시소가 이쪽으로 기울고 있겠죠. 똑같은 무게만큼 더 셈이 된다면 그 똑같은 무게만큼 뺄 셈이 된다면 여전히 이쪽이 더 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등식의 성질은 까다롭지 않지만 부등식의 성질은 까다로운 게 그치, 곱하기나 나누기에서 좀 까다로움이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드는 게 좀 편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2였다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3이 2보다 크다가 참이 되는데 내가 여기다 어떤 수를 곱할 생각이에요. 근데 곱하는 숫자가 양수를 곱할 겁니다. 양수를 양변에 곱한다. 그럼 양쪽에 뭐 예를 들어 양수값 중에 계산하기 편한 뭐 4 같은 거를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3에다 4를 곱하고 2에다 4를 똑같이 곱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크죠? 여전히 3쪽이 더 크겠죠. 3, 4, 12가 2, 4, 8보다는 크니까요. 됐나요? 두 번째, 똑같이 양수를 이번에 양변에 나눠봅니다. 나눈다. 자, 2로 나눠봅시다. 그 양수값 2로 나눈다. 그럼 좌변 2로 나누면 2분의 3, 우변은 2분의 2. 어디가 더 큰가요? 네, 여전히 3쪽이 더 크죠. 그치? 그 양수로 원래 큰 숫자를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를 나눠도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3이 2보다 커요. 근데 곱하는 숫자가 양수가 아니고
이번에는 음수를 곱합니다. 음수를 곱한다. 그럼 음수를 곱하면 반대가 돼요. 음수 중에 아무나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칩시다. 그럼 좌변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우변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되죠. 누가 더 큰가요? 이번에 마이너스 2쪽이 더 커집니다. 원래 3쪽이 컸는데 이게 원래 계속 3이 큰 게 아니고 음수를 곱했더니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네요.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양변을 뭐 2로 나누었다고 칩시다. 그럼 3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음수로 나눈 거니까요. 마이너스 2로 3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2. 이게 누가 더 크죠? 여전히 이쪽이 더 커집니다. 얘는 마이너스 1.5, 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보신 것처럼 부등식의 성질은 등식 성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그냥 웬만해서는 안 바뀌는 겁니다. 숫자를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뀔 때가 언제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입니다.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 있는데 그 곱하거나 나누는 숫자가 양수이면 안 바뀌는데 음수이면 그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 내용이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이 부분. 어차피 A가 B보다 크다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가 안 바뀌고 곱할 때 혹은 나눌 때 그 수가 양수여도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뀝니까? 나눈 숫자 음수일 때. 그 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문제를 푸실 때마다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맞춰봅시다. 27번 어느 쪽 더 크죠? 오른쪽. 28번 오른쪽. 29번 오른쪽. 30번 오른쪽. 31번 오른쪽. 32번 오른쪽. 33번 왼쪽. 이러면 A가 B보다 B가 A가보다 더 컸는데 지금 음수를 곱해놨죠. 양변에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B를 만들었기 때문에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는 반대로 바뀌죠. 왼쪽이 큽니다. 34번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음수로 나누었으니까 왼쪽이 더 큽니다. 자, 35번. 자, 여기는 한번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좀 설명을 해봅시다. 자, 35번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원래 A하고 B가 이렇게 있었어요. B가 더 컸어요. 저 35번씩을 만들려면 첫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죠? 2를 곱한다. 그렇죠. 2를 곱한다. 그래서 여기를 2A를 만들고 얘를 2B로 만듭니다. 부등호 반대로 바뀌나요?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는 안 바뀌겠죠. 그 다음 단계는 쟤랑 똑같이 만들려면 3을 뺍니다. 그럼 2A에서 3을 빼주고 똑같이 2B에서 같은 숫자 3을 빼줍니다. 부등호는 안 바뀝니다. 결론은 35번의 정답. 부등호는 안 바뀐다. 네, 여전히 오른쪽이 크다 라는 표현이었고 36번도 좀 비슷하죠. 37번 합시다. A하고 B 중에 B가 더 커요. 근데 저렇게 37번처럼 만들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4부터 곱하셔야 됩니다. 개수부터 일단 이렇게 항을 늘려갈 때는 항상 개수부터 먼저 계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4A, B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B. 부등호 방향은 여기서 반대로 바뀌죠. 여기서 반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올 때 뭐 해야 되죠? 3을 더합니다. 내려올 때 3을 더한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뒤에 이렇게 3 덧셈 붙여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4b에 3 더하는 건데 똑같이 3을 더했죠? 부등호는 안 바뀌겠네요. 안 바뀐다는 얘기는 바로 윗줄에서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윗줄에서 내려올 때는 안 바뀐다. 근데 전체 결과는
오른쪽이 더 크다고 됐는데 결과는 왼쪽이 크다고 됐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38번 봅시다. A보다 B가 큽니다. 근데 38번을 만들려면 1단계 뭐부터 해야 돼요? 5를 더한다. 맞나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 항상 개수를 먼저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을 넣을 때는 개수를 먼저 곱하는 겁니다. 개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여기 마이너스 2B.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여기서 바뀌었죠? 바뀐 방향은 여기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뭘 해야 되나요? 5를 더한다. 그럼 5를 더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5. 부등호 방향은 바로 윗줄에 있는 내용과 똑같다. 근데 모양이 안 똑같은데요? 모양이 안 똑같지 않니, 서연아? 얘랑 모양이 안 똑같은데? 그렇죠. 얘는 원래 항이 마이너스 2a라는 항과 플러스 5라는 항이 가운데 덧셈 되어 있는 게 이 덧셈과 가로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항이 남은 거기 때문에 좌우의 위치를 바꿔주면 플러스 5 더하기 마이너스 2a 가운데 덧셈 생략해주고 가로 날리면 남는 거는 5 마이너스 2a가 남기 때문에 실제로 얘랑은 같은 항인 거죠. 결론 여전히가 아니고 왼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는 거 안 바뀌는 거 뭘 보면 되죠?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개수. 여기 A의 개수 2, 여기 B의 개수 2. 양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여기 A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3, B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3. 양수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A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 B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4.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겁니다. 정신 원천이네. 여기 A 앞에 있는 개수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음수를 곱했으니 분호는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아셨죠?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왼쪽에 있는 44번까지는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으시고 여기 있는 45번을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이쪽을 한번 풀어볼 텐데 이건 그냥 다른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똑같은 문제를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로 여러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x가 2보다 작을 때 3x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x의 범위가 구해져 있잖아요. x는 2보다 작은 게 x의 범위입니다. 그럼 3x 마이너스 1의 범위를 구하라면 선생님 집사가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열방식이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 공부를 헛했구만. 아니 기억이 봐봐. 이게 x의 범위인데 이 x의 범위를 가지고 잘 보라고. 이 범위를 구하는 거라니까. x가 아니고 3x-1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항의 모양을 3x-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양변에 뭐부터 해야 되죠? 3을 그치, 3을 곱하겠죠? 3 곱하면 3x.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양변에 3을 곱했으니 우변은 6이 되겠죠. 자, 거기다 다시 뭘 해야 되죠? 네, 1을 빼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3x 빼기 1, 우변은 6 빼기 1 똑같이 빼는 거니까요. 그럼 좌변 2x, 우변 5. 미안합니다. 네, 죄송해요. 네. 이상한 소리 할 뻔했죠. 자, 이게 답이 되죠. 따라서 3x-1의 범위는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그래서 이 범위를 구하시고 그러면 3x-1의 범위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이번에 이렇게 한다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시봅시다. 답이 뭔가요? 부모 아니에요? 방승준 학생 뭐라고요? 6? 아니 범위가 그거 이렇게? 네.
강서현 학생. 잠깐만요. 잘못 구했어요. 아니 저게 맞는 거 같아요. 자, 해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조건은 저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x의 범위가 나와 있는 상태였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최종의 결론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만들 때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될 거는 양변에 얼마를?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부등호 방향은 원래는 반대로 바뀌고 등호는? 네.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등호는 원래 있던 데다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얼마죠? 양변에 4를 더합니다. 여기다 4 더하면 6 4 더한다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진 않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다 4 더하면 0 그래서 최종 정답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는 방향이 좀 안 이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얘부터 먼저 써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 되겠죠. 한 번만 더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는 작아요. 했을 때 이번에 틀린 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시오. 구해보세요. 아뭐 이 정도야? 봅시다. 강서현 학생. 뭐 갑자기 또 잠깐만. 아니 됐어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해주세요. 1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네. 곱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1 쓰고요. 그리고 걔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고요. 2 아닌가요? 네. 방순준 학생. 동의. 동의. 자,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동의. 미안합니다. 동의. 미안합니다. 세종대왕님이 지금 슬퍼하세요. 동의. 네, 격을 합시다. agree. 네. 동의. 그냥 얼로가 하는 거지. 자, 진짜 한번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커나왔고 4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어쨌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있는 개수부터 먼저 붙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를 곱하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시고 부등호 반대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x 붙여주시고 반대로 바뀌시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됐나요? 그럼 이 값은 얼마죠? 플러스 1이에요. 이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다시 양변에 뭐 해야 되죠? 1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1에다 1을 더했으니까 2가 됐고 부등호는 위에는 그대로겠죠?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이 되고 여기다 1 더하면 그래서 이 답을 아름답게 써보면 네, 두 분 다 맞췄네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런 건 약과죠. 이렇게 약과. 네, 이러니 약과를 주세요가 되는 거죠, 결국은. 자, 오늘은 원래 여기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좀 친구들도 좀 많이 빠진 상태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